다음은 당근 처리인데요. 저희가 앞에서와 같이 이렇게 주간 절단을 해서 밀식 장애를 개선하고는 있지만 이 지하 부위는 계속해서 성장을 하기 때문에 지상부와 지하부와의 그 불균형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농가가 당근 처리를 하는데요. 이런 당근 처리를 했을 때는 당근 처리의 목적은 과도한 영양 생장을 억제하는 데 있고, 당근 처리했을 때는 신초수와 열매 생산량은 감소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당근 처리로 인해서 수세가 약해지고 가실 품질이 하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근 처리할 때 주의점은 이 주간 부위에서 너무 가까이 당근 처리를 하지 말고요. 한 70cm 정도는 띄우고 당근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은 이 고랑 부위만 얕게 노타리를 쳐줘도 당근 처리는 충분한 효과가 있으므로 너무 주간 가까이 당근 처리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우리 지역도 대추 재배가 10년 가까이 되면서 이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에 없던 병해충도 발생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대추나무 줄기 부러짐 현상, 줄기 부분에 그 나방 애벌레가 가해하는 그런 피해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작년에 발생된 신초에 해충들이 가을에 벌레를 낳아서 알을 낳아서 가을과 겨울 동안 가해를 하고 하는 것들을 복숭아 유리나방이라고 하였는데요. 복숭아 유리나방에 의해서 가지 부러지는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했었는데 2018년도에 그 대추연구소에서 이런 가지 부러진 현상이 나타나는 해충이 복숭아 유리나방보다는 대추 알락 명나방이 더 많다는 그런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대추 알락 명나방에 대한 조사를 하고는 있으나 그에 대한 결과가 아직 발표되고 있지 않아서 그 알락 명나방의 생태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숭아 유리나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복숭아 유리나방 같은 경우에는 유충으로 월동을 하고 봄이 되면 다시 활동을 해서 한 6월경부터 성충이 발생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9월경에 8월 하순에서 9월경에 성충이 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어떤 그 조사 결과에서는 복숭아 유리나방이 1년에 1회 발생한다는 보고가 있고, 또 다른 보고서에는 이거와 같이 5월부터 발생을 해서 6월 달에 한 번 일하기가 피크가 되고 8월 하순부터 발생을 해서 9월 달에 두 번째 일하기가 발생하는, 그래서 1년에 2번 발생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더 정확한 것인지는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는데, 복숭아 유리나방에 대한 방제는 첫 번째가 그 성충이 발생하는 6월 상순에서 8월 하순에 그 접촉성약인 그 유기인계, 피레스로이드계, 니코티노이드계를 방제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서는 알이 부화하는 6월 중하순 또는 9월 상중순에 알이 산란되고 있는 나무 줄기를 집중적으로 약재가 흐르도록 방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9월 초에 그 나무를 가해해서 이렇게 톱밥이 그 밖에 나와 있는 것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8월 초 중순에 알을 낳고 초기에 침투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것이 복숭아 유리나방인지 또는 알락 명나방인지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8월 달에 그 침투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이 8월 그 상순부터 9월 초까지 이 주간 부위를 집중적으로 방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래 사진을 보면 애벌레고요. 유리나방이 이 틈새에 알을 낳고 있는 장면입니다. 보시면 여기는 그러니까 복숭아 유리나방이나 알락 명나방이나 모두가 이게 굵은 신초, 당년에 자란 굵은 신초 기부에 전년도 자란 가지의 틈새, 그곳에 알을 낳고 거기를 가해를 시작해서 이 신초 부위로 이동해서 가해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발생되는 부위는 이 주간을 절단한 경우에는 절단 부위에서 가해를 하고, 절단을 하지 않은 그런 수용에서는 이 상부, 도장지 부위, 그래서 신초가 굵은 가지를 위주로 해서 신초 기부 부분에 알을 낳고 가해를 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2020년도에 문제가 됐던 것들은 결실 불량, 그리고 낙과가 큰 문제가 됐었는데요. 특히 2020년도 6월 1일부터 7월 29일까지 보면은 평년보다 강수량이 50% 이상 많고, 일조 시간은 평년보다 한 60% 정도 이렇게 적은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개와 결실 기간에 흐린 날이 많고 강우량이 많다 보니까 결실 불량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추의 결실은 꽃이 화가 형성되고 꽃이 피고 결실되는 그 시기에 기상 조건 또는 나무의 영양 상태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그런 모습을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후기낙과 9월 상중순에 낙과가 많이 발생했었는데요. 그 전까지는 저희가 후기낙과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최근 한 5년간 대추를 관찰하면서 후기낙과를 본 적이 없었는데 2021년도에는 후기낙과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을 때, 첫 번째로 2021년도에는 개화기, 결실기, 그때 날씨가 양호해서 착과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화 결실기 초기 낙과, 그 다음에 비대기, 중기 낙과가 발생량이 평년에 비해 적은 양상을 띄었고, 후기에 많은 양의 평년에 대비 많은 양의 대추가 결실이 되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무들이 자신들이 생산할 수 있는 착과량,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밀식 재배에서는 4kg 내지 8kg, 이제 열간거리에 따라 2m 열간거리는 4kg 또는 2.5m 열간거리는 8kg까지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이상의 과실들이 달리다 보니까 나무가 과실을 생산할 수 있는 양 이상의 착과량이 달렸던 부분,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서는 8월 하순부터 9월 초까지 강우량이 비 오는 날이 잦았었는데요. 그때 일조 부족에 의한 영양 부족이 또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가 이렇게 대추를 보면은, 대추는 이 입자로 겨드랑이에서 대추가 이렇게 달리는데요. 하나씩, 겨드랑이에 하나씩 달리는데, 대추가 달린 잎이 어떻게 햇볕을 받고 있느냐에 따라 하나의 잎줄기에서도 어떤 것은 수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어떤 과일은 쭈글거려서 떨어지고, 그런 것이 차이가 나는데요. 바로 대추가 달린 잎에 얼마나 햇볕이 잘 받느냐에 따라 또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2021년도에 또 문제가 됐던 것이 녹병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녹병에 걸린 대추나무 같은 경우 잎이 일찍 조기 낙엽이 하게 되고, 열매는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또한 열매까지 떨어져서 수확을 못하게 됩니다. 이 녹병의 원인은 발생 원인은 그 7, 8월에 고온기에 잦은 강우와 일조 부족이 하나의 발생 원인이 되고요. 그러면서도 그 통풍이 불량한 과원 또는 영양 상태가 좋지 못한 가온에서 녹병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녹병에 대한 방제는 8월 중하순에서 9월 상순에 그 녹병에 적용된 디페노코나졸이나 페나리 등 그 적용약제를 살포해주면 방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녹병이 발생됐던 곳은 다음 연도에도 다시 발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병원균의 월동처인 병든 낙엽을 모아서 소각하거나 또는 땅속에 매물 처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매년 그 대추나무 신초가 자랄 때 그 신초 잎끝이 타는 증상 또는 그 먹는 증상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신초 잎끝이 타는 증상은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저장양분의 부족이 하나의 원인인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저희가 이제 하우스에서 대추를 재배하다 보니까 기존의 그 노지에서 사람들이 대추 겨울 동안에 대추나무에 관수하는 경우가 없죠. 근데 이 하우스에서도 그러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우스 안에서도 겨울 내내 그 11월부터 한 3월까지 그 관수를 거의 하지 않는 농가도 있는데요. 그런 농가에서 특히 이렇게 신초 잎끝이 타는 증상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등기에도 한 달에 1회 정도는 관수를 해줄 필요가 있고요. 그런 관수는 대추나무의 그 월동 기간 중에 그 저장양분을 소비와 그 소모와 관련이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대추나무 이 생물 계절 그 생활사를 1년 단위로 이렇게 보면 휴명기 또는 신초 발화기, 생육기, 개화, 착과기, 착색, 성숙기, 수확기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저희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테두리를 한 부분이 있죠. 이것이 그 휴명 기간 동안 또는 그 초기 발화, 신초 생육기, 늦게까지는 개화, 착과기까지 그 전년도의 양분, 저장양분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건강한 그 생육을 하게 되고 좋은 품질의 대추를 다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농가가 신초 생육기, 신초 생육은 주로 이제 4월 하순부터 5월 달이 되겠는데요. 이때 최대로 이때까지도 그 저장양분으로 생활을 못하고 그 전에 양분 고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앞에 페이지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면요. 이쪽 오른쪽 사진을 보면 잎줄기가 이 기부에서부터 이렇게 자라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으며 잎의 크기를 봤을 때 초기에는 잎이 작다가 점점 커지다가 이때가 이제 잎에서도 잎의 끝이 이렇게 타는 증상들이 있는 것인데요. 이 시기가 보면은 5월 초중순 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월 중순 경우에 벌써 그 신초가 자라는데 필요한 양분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도 이 가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심하게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이후에 바로 회복이 돼서 열매가 달렸는데요. 심한 경우에는 저렇게 그 회복을 못하고 신초가 이렇게 고사되는 경우까지도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신초가 고사되는 경우는 5월 초에 일찍 고갈이 되는 현상이죠. 그래서 이런 양분의 고갈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첫 번째가 적정한 착과량을 유지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서는 이 수확 이후에 저장양분이 저장할 수 있도록 또는 양분이 뿌리에 저장될 수 있도록 생육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그리고 겨울철에 그 양분 소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수도 해주고 발화 초기에 충분한 관수를 해줌으로써 그 양분 소모를 최소화를 시키고 일찍 정상적인 신초를 발육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와 같이 정상적으로
나무가 건전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비료의 과다한 사용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토양에 우리가 많은 양분을 주다 보면은 과다한 양분이 축적되면 그 중에서 양분의 불균형이 문제가 되며, 이런 양분의 불균형이 되었을 때는 다시 그 부족한 성분들을 보충해 주더라도 정상적인 생육이 어렵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비료의 과다 사용을 안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상황입니다. 왕대추는 그 수세가 강한 그 나무이기 때문에 비료를 특히 축분 비료를 많이 주지 않더라도 왕대추 스스로가 많은 양분들을 흡수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